제73강입니다. 307페이지 제2장 변론인데, 변론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목차를 한번 보죠. 목차에 가서 목차 이거 로마자리 뭐 어떻게 읽나 이거 15입니까? 15페이지 목차 15페이지에 보면은 제2장 변론 나와가지고 목차를 쭉 한번 보면은 제1절 변론의 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의 1관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5관 처분권주의, 6관 변론주의, 7관 즉시제출주의, 8관 집중심리주의, 9관 직권진행주의, 소송지휘권. 그 다음에 제3절 변론의 준비, 준비서면, 변론 준비 절차, 변론의 내용, 4절 변론의 내용, 6절 변론에 있어 당사자 결석.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일기간 송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목차를 쭉 봤을 때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개만 찍으라 하면은 저는 처분권주의, 제2절 제5관 처분권주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6관 변론주의 앞부분 변론주의가 중요하고 2개 정도 찍고, 그 다음에는 뭐 글을 특히 이거는 꼭 나온다 이럴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대체로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변론 굉장히 중요한 중에서 더 중요한 거 찍어봐라 하면은 저는 5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찍습니다. 2차 시험 임박해서 다급할 때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만 보고 쫙 넘어가죠. 그래서 변론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 내용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뭐 그런 정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내기 좋은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변론도 변론이 중요하다 그거는 맞는데 변론주의 또 막상 목차를 놓고 들여다보면 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정도 챙기면 거의 뭐 중요한 부분은 다 챙겨진 겁니다. 법무사 시험 기준입니다. 객관식 시험 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무사 시험은 그 정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정도 파악하면 거의 변론에 관한 거는 거의 파악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고 사견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책임 못 질 발언, 책임 안 지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지 책임 있는 발언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왜? 책임지기 싫거든. 저는 책임지기 싫어요. 이 나이에 내가 아직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되나? 젊은 시절에 책임 많이 지고 살아갖고 이제 책임이라는 것은 조금 무거워. 뭐 이렇게 책임이 무거워. 책임은 무거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책임 안 질라 그래요. 그래서 대충 흘려 말하지. 이거 꼭 나온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좀 중요하네요. 이 정도 하고 말아야지. 자, 제2장 이제 307페이지 돌아와서 변론 심리가 있는데 256조, 257조 이 부분에서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1심의 소송 절차죠. 제2심에 지금 어디를 봤냐 하면 위치 파악은 하고 가야지. 그죠? 제2편의 제1심의 소송 절차 소재기 이제 쭉 살폈습니다. 뭐 소장 어떻고 증서진부 뭐 장래 소송 요건 쭉 봤고 소송물이 뭔지 여러 개의 청구, 이 청구가 소송물 아닙니까? 어쨌든 소장심사도 받고 이렇게 쭉 중복 제소금지도 받고 피고의 경정 이런 거는 이제 변론 중에 소송 계속 중에 청구의 변경 이런 거는 이런 사건은 거기서 벌어지는 거고 이거 다 끝나면은 소취하 뭐 반소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랬고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요 부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변론. 자, 답변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소장 부분을 송달하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답변서 제출하면 이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변론을 안 하면 답변서 안 내면 변론 없는 무변론 판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론을 제대로 하면 변론 준비 절차 붙여가지고 제대로 변론을 하면 된다. 변론 끝나면 판결하면 되죠. 그 사이에 소취하면 종료시키면 되지.
예,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제 변론 부분을 본다 이거죠. 257조에서 이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무변론 판결로 끝날 수가 있고, 이게 무변론 판결로만 다 끝나면 변론 이거 공부할 필요 없는데, 그죠? 근데 답변서를 내는 경우가 더 많죠. 이거 왜 삐딱해? 참, 이거 왜 자꾸 삐딱해집니까?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가 뭐예요? 삐딱한 그대로 갑시다. 이게 참, 제가 유튜브 구독자 많이 몰아야 되는데, 이 영상 품질이 엉망이라서, 구독자가 안 모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구독자들 좀 오지 왜 안 오는 거야? 구독자는, 예. 품질이 좋아야 온다고요. 품질 좋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답변서 제출하세요. 예,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변론 판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1항,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면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 끝나고 변론 기일을 연다. 그러면 변론이 뭐냐 이거야. 그렇죠. 이게 변론인데 변론이 뭐냐. 변론이 뭔지가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떠들 필요가 별로 없고 책에 다 있는데 굳이 떠들어야 되나 이걸. 자,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이 부분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중요하고 이 부분은 개념만 개념 이거 뭐 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잊어먹으면 이 책 찾아봅니다. 자, 1의에서 가로 1번 변론의 의미. 변론이란 기일이 보이네요. 기일. 수소법원이 공개법정에서 공개법정에서 해야 된다. 이것도 키워드인데 키워드가 기일.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말로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제가 여기 키워드만 적어봤습니다.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말로 소송자료를 심리하는 것을 변론이라 한다. 시간 잘했다가 강의만 하려고 그러면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놀 때는 괜찮은데 이거 왜 이럴까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가 뭐야 이게. 참 강의 시작했는데 꼭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 자, 이게 어쨌든 변론의 의미는 이시훈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소송자료가 뭐냐? 사실과 증거. 판결의 기초가 되는 거. 소송자료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데 그 소송자료는 사실과 증거. 즉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니까요. 사실과 증거가 소송자료다 이 말 아니에요. 소송자료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료겠죠. 증거도 소송자료가 되고 주장사실 주장사실도 사실과 증거가 소송자료다. 그렇게 나오네요. 소송자료란 말이 자주 등장하던데 소송자료, 사실과 증거를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변론이란 그런 거다.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것. 그것이 변론이다. 신문과 다르다 했습니다. 변론은 쌍방이 당사자 양쪽이 주고받고 하는 게 변론이고 신문은 당사자 일방만 불러서 심리해도 상관없다. 이게 신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가장 좁은 의미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란 말이 민사소송법 규정에서도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넓은 의미로, 때로는 좁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제 몇 조는 넓은 의미, 제 몇 조는 좁은 의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변론 제 몇 조 140조를 해석하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대략 감 잡고 가면 돼요. 넓은 의미는 뭔데? 넓은 의미는 그냥 그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죠. 소송 주체, 소송 행위 전체를 변론이라 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는 법원은 빼고 넓은 의미는 법원이 하는 행위까지 전부 변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는 당사자, 법원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 행위, 그 다음에 증거조사, 이걸 합칠 수 있고, 가장 좁은 의미는 당사자가 하는 행위만 변론이라 부를 수도 있다. 가장 좁은 의미로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원에 나가 소송 행위를 하는 게 변론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근데 변론은 때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심리하고 당사자가 공방전을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변론입니다. 변론.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한 붙어보자 하고 떠드는 거, 증거 제출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게 변론이죠. 그래서 저보고 변론이 뭐냐고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제가 뭘 못합니다. 그 이시훈 교재에 있는 걸 갖고 왜 내보고 물어보냐고. 대략 감만 잡고 있으면 되죠. 예, 대략 감을 잡고. 누가 굳이 물어볼 때는 이시훈 교재를 옆에 딱 펴놓고 잠깐만요 하고 펴보고 읽어주면 돼요. 변론이란 기일에 수소법원이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말로 판결에 기초가 될 소송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변론 이거를 개념을 뭐 중요한 개념을 외우라고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대략 알면 되지. 예, 변론 이런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교재에 있네 뭐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개정민소규칙과 전자소송의 프리젠테이션 변론. 프리젠테이션 이거 도입했나 저는 몰랐는데 저는 법원 가본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은 많이 내봤어도 법원 갈 일이 없어요 요새는. 특히 법무사. 예.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민사소송규칙 28조 1항에서 뭐 시켰다 하는데 개정규칙 28조 1항 찾아보면 되죠. 예, 민사소송규칙 제28조 1항에서 변론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하는 거네요. 중요한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진술,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진술하거나 사실상 사항 진술, 법률상 사항 진술,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그러니까 당사자가 먼저 중요한 어떤 사실상 사항, 법률상 사항에 관해서 진술하는 방법, 말로 하는 거, 구두변론, 이렇게 말로 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되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근데 이제 셀프 소송 이런 거 하고 하면은 법원이 소장 준비 서면은 그 전에 이제 법원에 제출돼 있고 변론 기일에 열어 가지고 법원이 물어봐 버리죠. 판사가 이렇게 하셨죠? 예, 이렇게 하셨죠? 예, 그거 가능하다 이거죠.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서면 제출이 미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쟁점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진술 기회는 주라 이거죠. 입 털어맞고 일방적인 판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너무도 뭐 당연한 얘기라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뭐 좀 특이한 얘기를 해야 눈에 확 들어오는데 뭐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내용을 규정해 놓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쨌든 민사소송규칙 28조에 변론의 방법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 교재 중간쯤에 보면 전자구술변론 이거 뭐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영상 변론 한다는 건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앞으로 그래 한다는데 앞으로 뭐 법원에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요새 영상으로 한답니다. 이게 도입이 됐대요. 저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법원조직법 56조에 보면은 꼭 법원에서만 변론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장 재판도 할 수 있다. 근자에 주목받는다. 이거 제가 법원에도 안 가는데 법원 밖에 갈 일은 없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 알면 되죠. 이 법원조직법입니다. 제56조 원칙적으로 제1항 공판은 법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2항 법원장이 필요에 따라 법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법원장 권한이네요.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것을 법원장이 허가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장이 하잖아요. 자, 뭐 이런 재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일 외의 진술 금지 민소규칙 17조 2
17조 2에 몰래 변론 금지가 있답니다. 이거 한번 보면 되지 뭐. 17조의 2 이거 민사소송 규칙입니다. 예, 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변론 기일에 나와서 떠들어야지. 기일 외에서 뭔 진술을 합니까? 제1항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그러니까 변론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등 자기들끼리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위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법원 재판장 몰래 판사 몰래 저끼리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2항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근데 자기들끼리 이 소송행위 한 거 이게 유효한가? 유효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겠네. 유효할 수도 있겠네요. 유효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여기 또 뒤에 소송행위를 또 별도로 공부합니다. 소송행위의 유효권 같은 걸 여기 뒤에서 공부할 때 제가 지금 그 공부한 지 오래돼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 보면 되고요. 소송행위 종류 394페이지 보면은 괄호 2번에 소송행위 종류가 나오네요. 소송 전, 소송 외의 소송행위와 변론에서 소송행위. 뭐 그렇게 했고 유효다 무효다 그런 말은 안 했네요. 어쨌든 소송 외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관할 합의, 대리권의 수여, 중개 합의가 소송 전, 소송 외의 소송행위에 속한다. 소송행위 법원 밖에서 해도 유효할 수 있네요. 유효합니다. 제가 소송행위를 잘 몰라가지고.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몰래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종류로 갑니다. 필요적 변론, 임의적 변론 나오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변론이 필요적 변론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임의적 변론이겠죠. 임의적 변론이고 필요적 변론 134조 1항에 나와 있다. 자,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소송이 변론 절차 내지 변론 준비 절차 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변론에 관한 규정은 여기 한 군데 몰아놨습니다. 총칙편에서 보면 제4장 이 총칙의 접속 절차죠. 제1장 변론,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절 기일기간, 4절 송달, 재판 전까지 여기까지가 거의 변론을 다 하면 이제 재판하는 거고요. 종국 판결부터 이제 재판 들어간 거고, 재판은 소송 종료하는 시점에 나올 얘기이고, 지금 변론 때는 요거 송달, 기일, 기간, 전문심리위원, 그 다음에 이 변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2장 변론에서 다 다루는 거니까 이 조문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요번 이거 지금 하는 동영상 끝내고 다음에 이 변론에 관한 조문만 한번 쫙 읽어보고 싶네요. 조문을 쫙 읽고 뭐 조문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읽으려면 힘든데 여러분 읽으시라 할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동영상 하나 만들어 올려놓지 뭐 읽어갖고 이거 다음에 하고 어쨌든 자 이 조문들이 변론에 관한 절차는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이 조문만 읽어도 감 잡힐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소송 절차에서 변론에 보면 134조에서 변론의 필요성 해가지고 필요적 변론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칙이죠. 제1항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변론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론의 원칙. 309페이지 세 번째 줄에 필요적 변론의 원칙 134조 1항 이것이 필요적 변론의 원칙이다.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단서 임의적 변론.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그러니까 이 결정이란 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결정으로 끝내버릴 사건. 재판의 종류에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고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판결을 안 해도 되고 결정으로만 완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 임의적 변론이다. 그죠? 변론이 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임의적 변론인 경우에 말이죠.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신문이 나오네요. 쌍방은 안 부르고 일방만 불러서 조사하는, 심리하는 거, 이게 신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3항, 이 법에 이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항과 2항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 특별 규정의 변론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134조 1항이 필요적 변론의 원칙, 단서는 임의적 변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가로 1번의 필요적 변론의 1번 원칙은 134조 1항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필요적 변론 원칙이 나오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 경우에 변론에서 당사자의 구술 진술만이 판결의 기초로 되기 때문에 서면상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서면만으로 판결의 기초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148조와 같은 특별한 규정 나중에 볼 건데, 예. 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이걸 진술 간주라 그러죠. 예. 진술 간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면에 적힌 내용을 진술 간주하는 경우에는 구술 진술이 없어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외에는 구술 진술만이 판결의 기초가 됨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예외 무변론 판결이 있다. 무변론 판결 종류, 예. 첫째, 소송요건 상수요건에 흠이 있어가지고 부적법 각하할 때 변론 없이 219조 봤던 거고, 소심도 소액사건 심판법 9조 1항도 한번 본 적이 있고, 124조 소각화 판결, 이런 경우에는 변론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124조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변론 없이 무변론이네요. 무변론 판결로 서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가 필요할 때 얘기죠. 아무 때나 담보하는 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때 얘기죠. 그 다음에 무변론 판결 257조 그 얘기 나오고, 상고심 판결, 상고심은 무변론이 원칙인가요? 그렇던데 429조만 한번 보죠. 예, 429조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하고, 다만 직권조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고, 430조, 예, 여기 그러네요. 제1항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수, 답변서 그 밖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이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변론을 여는 게 예외죠. 제2항이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예외라고 본다면, 아무리 상고법이라 하더라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반적인 변론을 열면 안 되고,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이거 뭐 잘 모르겠다, 이거 지금 문제가 된다 하는 그것만 뽑아가지고 변론을 열 수 있다.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변론 2번. 임의적 변론은 뭐 많습니다. 제척 기피, 관할의 지정, 특별대리인 스님, 소송 인수, 소송비용 확정, 소송 구조, 이거 나중에 조문 볼 때 임의적 변론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이 2005년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면서 예전에는 가압류 가처분도 판결로 했나 봅니다.
저는 그 시절 민사집행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민사집행법을 분리 독립시키면서 결정재판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바꾼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교재를 읽어보면 어느 때나 이제 그러니까 결정에 의하기 때문에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임의적 변론이죠. 134조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사건은 임의적 변론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예, 여기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임의적 변론에 따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내려와서 신문이란 고딕체가 나와요. 신문 세 번째 줄에 신문이란 쌍방 일방만 불러서 심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다시 정의를 해놓네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 또는 말로 서면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또 반드시 구두 변론이 아니네요. 서면 진술 기회를 줘도 되네요. 신문에서는. 그 다음에 맨 끝에 줄에 보면 증인 등의 증거조사 시에 물어보는 신문. 예, 신문하고 신문이 저도 헷갈리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증거조사입니다. 신문, 당사자 신문, 증인 신문, 신문. 이 신자가 무슨 신자? 물을 신자인가요? 무슨 하여튼 신자 무슨 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문은 물어본다는 거고 신문은 심리한다. 물어보면서 심리한다가 신문. 신문은 심리하는 거, 진술 그 변론의 방법이고 신문도 그럼 변론의 방법인데 변론의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신문은 증거조사다. 예, 증거조사를 신문이라고 하고 증거조사 시에 물어보는 게 신문이고 그 외에 증거조사가 아니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이나 말로 진술 기회를 주는 거 말해보시오. 이게 신문이다. 어렵습니다. 예, 신문만 구별하면 되겠네요. 신문은 저 증거조사 시에 증인에게 물어보는 거 증인 신문, 당사자 신문. 예. 그 다음에 저 형사소송 가면 피의자 신문 나오죠. 피해자 신문조사거나 피해자 신문. 예, 신문이라고 합니다. 증거조사. 그 외에는 신문이라 하면 되겠네요. 어렵네요. 신문과 신문이 어렵습니다만은 헷갈리면은 교재로 돌아오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오면 신문의 예부는 자유재량이 원칙이다. 필요적 신문도 있다. 또 신문도 또 필요적 신문이 있어 버려요. 예, 신문도 필요적 신문이 있다. 이게 조문 하나 확인해 보죠. 예, 82조 82조 승계인의 소송 인수에서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인수를 하게 할 수 있고 2항이 나오네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 인수도 결정입니다. 판결이 아니고 결정을 할 때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신문해야 한다. 신문해야 한다. 발음이 힘드네. 신문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임의적 변론에서는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진술간주, 자백간주, 소치간주 이건 나중에 다 공부할 거라서 자,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 2절 심리에 관한 재원칙. 심리에 관한 재원칙 하기 전에 변론 그쪽 관련 조문을 한 번씩 쫙 읽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